김종필 내일신문 이사 겸 정치팀장님을 모시고 특강을 듣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김종필 팀장님은 여러분 선배이기도 하시고 아마 강연을 하시면서 소개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정치와 주권자의 밥, 일, 꿈을 주제로 김종필 팀장님의 강연을 초청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필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또 여러분들도 존경하시죠? 박명호 교수님. 그럼 일단 여기 오프라인 분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예, 우리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저의 모교입니다. 동국대학교가. 여러분들은 운명적으로 저의 후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정치와 관련된 그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텐데, 제가 신문사에서 내일신문사, 저희는 이제 팀장제인데 정치팀장을 보통 정치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11년 차, 그러니까 중화일간지에서 11년 차 가장 최장수 현업에 있는 정치부장이어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진리와 하여간 지식과 정보, 그 원론은 우리 교수님께 배우고 저는 현장 얘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대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인류가 처음으로 겪는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래서 대면, 비대면 동시 온오프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형편에 맞게 저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을 보면 그 정치와 주권자의 밥일 꿈.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진 않죠? 예. 근데 왜 밥일 꿈으로 제가 집약해서 표현했는지는 안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보세요. 이 포스터가 특강 안내, 정치와 주권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오타를 찾아주시면 저는 퀴즈를 드려요. 현장에서. 제 강의는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바로 돈이 됩니다. 맞추시면 제가 1,000만 원씩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학비에 보태라고. 실제 1,000만 원, 제 사기꾼은 아니니까 애교로 10,000원 한 장과 1,000원을 합치면 얼마예요? 그게 1,000만 원이거든.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자, 여기는 1,000만 원 못 드려. 이거는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포스터에서 오타가 발견됩니까? 뭐예요? 예, 밥인데 밤으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가깝게 지내는 한양대학교에 실존하는 인물이에요. 한양대학교 김병수 교수라고 사회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개톡이 왔어요. 아니, 그 평소에 우리 이사님 저기가 밥일 꿈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는데 왜 밤일 꿈이냐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러고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밤일 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분들은 원래는 밥일 꿈이 맞는데 밤일 꿈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오해는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퀴즈를 드린다고 했는데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몸풀기 퀴즈입니다. 다 사회적 상식과 관련됩니다. 오늘이 2020년 11월 11일이에요. 그죠? 월 빼빼로데이라는 거 들어봤죠? 빼빼로 선물 받았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연인이나 친구들이 자기 우정이나 사랑을 표현할 때 그거를 강조하는 취지로 11월 11일 오늘로 했는데, 빼빼로데이는 맞아요. 이게 1993년에 우연히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연인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영남의 어느 한 여자 중학교에서 시작이 됐대, 이게. 그런데 퀴즈 들어갑니다. 퀴즈가 3개예요. 힌트도 저는 친절히 드립니다. 이 빼빼로데이는 이른바 날짜와 상품을 결합시킨 데이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통상.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오늘이 빼빼로데이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의미 있는 날이에요. 자, 첫 번째 퀴즈에 대해서 우리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 분들도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그 창에다 올려주시면 저 답도 체크할 텐데, 자, 힌트는 있습니다. 우리 고향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그거 밥하고 관련돼 있어. 무슨 날일까요? 예? 아, 그 사이에 그 눈치가 아주 백단이다. 네이버 검색하면 금방 나오죠. 예, 오늘이 농업인의 날이에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행사도 한 날인데,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오늘이 무슨 날이겠어요? 몇 가지 힌트 제가 드렸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1918년 12월 1일 날 종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날로 정했어. 그 어느 나라에서? 미국에서. 혹시 아시는 분? 미국은 200 몇 년 됐을까? 240년 됐나 역사가? 역사가 짧아서 늘 역사에 대한 일종의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요. 핸디캡으로 생각해. 뭐 영국에서 이렇게 오고 그래서 되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 전쟁에서 그 생명을 잃은 이런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존중이 커요. 국립묘지 막 가고 막 이러는 영화에 보면 잘 나오죠. 왜? 그거와 관련돼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수도 있는데 하여간 시간 관계상 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향군인의 날이에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은 제향군인 누구 맞췄다. 유태민님, 제가 유태비 여기 계신 분은 아니죠? 예, 유태희님께 제가 기념으로 1,000만 원 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 연락처가 조교나 딴 분한테 공지가 아마 될 테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됐으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중국과 관련돼 있고 독신자와 관련돼 있는 날이에요. 이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예, 또 누가 맞췄는데, 이게 검색하면 너 빛의 속도로 검색을 하는구나. 안타깝게도 검색 찬스도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번은 못 드립니다. 또 뒤에 퀴즈가 또 있으니까 그때 참여하시고, 우리 임동준님하고 이소연님, 우리 두 후배님, 밑에 분이 맞추셨어. 임동준님은 퀘스천을 했어요. 관건제라고 했는데 맞을까요?인데 완결된 분은 이소연님이에요. 예, 빠른 팔로우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퀴즈를 통해 여러분께 장학금을 드립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퀴즈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냈는데 이 퀴즈를 맞추시면 꼭 제가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사진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되게 소중한 분인데 혹시 아세요? 우리 후배. 이 남자는 누구예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원래 이 퀴즈의 답은 이게 아니야. 제가 소통을 여러분들하고 아싸라게 하려고 소통 퀴즈라고 이름을 붙였고, 제 이 퀴즈의 핵심은 이 사진을 보면 생각나는 단어, 힌트는 사자성어야. 4글자란 말이에요. 4글자. 이걸 보고도 안 떠오르는구나. 저는 금방 떠오를 줄 알았는데. 그 SK로 시작되는 뭐 기업의 광고 보면 그 CM에 나와요. 따따따따따따따 나옵니다.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사자성어 뭐라고? 소식껏 얘기해요. 뭐 틀린다고 뭐 학점이 깎이는 것도 아니고 졸업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4글자로 말하면 돼. 뭐. 잘생겼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했던 거라 사실은 안 드리고 싶었는데 원래 원하는 답은 제가 있어요. 그래도 이분도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저한테 연락처나 뭐 이거 주세요. 전달 방법을. 원래 이게 교과서적인 답변은 잘생겼다예요. 남자 너는 동의 안 해요? 약간 어안이 봉봉한 표정을 짓길래. 근데 잘생겼다가 원래 모범 답안이고, 요번에 제가 원하는 답은 사실은 뺀질뺀질이었어요. 뺀질 4글자잖아. 이렇게 보면 좋게 보면 잘생겼다인데, 제가 우리 동국대학교에 동국동문합창단이라는 게 있어요. 동국대학교는 음대가 없잖아. 근데 이제 저도 좀 앞장서서 동국동문합창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MT를 가서 제가 이제 이런
그 소통에 관한 특강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올렸어요. 그래서 물어봤지. 그랬더니 뭐 별의별 제가 상금을 5천만 원을 걸었어요. 10,000원에 5,000원 하니까 5천만 원.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야. 그 중에 이경실이라고 알아? 이경실? 개그우먼. 국민 개그우먼 이경실. 우리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84학번이야. 거기가 이제 손을 딱 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답이 뭐냐 그랬더니 뺀질뺀질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래 잘생겼단데 안 웃기나 보죠? 그 헌원 장부가 생각납니다. 금이 환양 다 좋습니다. 이게 학문적으로 탐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는군요. 제 출제자 의도는 뺀질뺀질이고 더 좋은 건 잘생겼답니다. 아이고 훌륭해요. 자, 이제 다음 퀴즈는 정치 퀴즈입니다. 이거는 검색하지 말고 여기 그 온라인에 있는 분들은 검색하겠다. 히틀러 알죠? 예, 나치. 히틀러라는 자가 만든 정당이 있어요. 그 정당 이름은 뭘까요? 여기 나왔네. 독일 노동자당,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 근데 이거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플레임이고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당 이름을 보면 히틀러의 역사적인 죄, 악행에 비해서 정반대죠. 그죠? 국가를 생각을 하고 사회주의야. 사회주의라는 게 교과서적으로는 근로인민 대중에 대한 존중. 그죠? 그들 중심으로 그들이 평등하고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책 지향을 담보해야 되는데 그는 그 반대로 했습니다. 노동자들도 탄압했고 노조도 그죠? 그 국회에 가서 막 불도 지르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모순된 거고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은. 현실과 그 일종의 정치적 선전선동하고 다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생각을 할 때 정치인, 이른바 위정자가 있고 유권자가 있어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두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제목에서 제가 정치와 주권자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치인이 있는 거고 그 후보자나 정당이 있는 거야. 또 하나의 영역은 뭐가 있어요? 유권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철학적으로나 정치학적으로는 주권자라고 합니다. 국민 주권, 주권 재민, 그게 그 얘기예요. 주인 주자거든. 근데 이거는 정반대야, 정반대. 이 나치당을 만들어서 정반대 역사적 죄를 범했던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도 우리나라도 한번 돌이켜보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있었습니다. 알죠? 들어는 봤죠, 여러분들이? 경험한 세대는 아닌데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당이 있어요. 그 당 이름을 아시는 분? 되게 흡사해. 그 똑같이 히틀러하고 동격이거나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행태를 보면 정반대였다. 말과 실제 행동이 달랐다라고 하는 예로 들 수가 있어. 박정희 씨가 만든 당은 민주공화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이 뭐예요? 헌법에 제일 중요한 게 1조잖아. 그죠? 1항과 2항이야. 1조는 뭐야? 대한민국은 뭐다? 고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요.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니까 민주공화적 가치가 대단히 중대한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국채를 정하는 거야. 그죠? 그거가 가장 핵심인데 이름이 너무 좋잖아. 민주공화당. 근데 정반대로 해.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하여 민주적 질서를 망가뜨리고 어쨌든 그 이후에 산업화의 공헌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원론에 정치학 원론에 비춰보면 정반대로 역행을 했던 거죠. 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만들었는데 그 당 이름은 또 정말로 역설적으로 민주공화당. 근데 이름은 민주공화당이라는 이름은 누가 장명을 했냐면 제가 했습니다. 김종필이 했어. 김종필. 제 이름이 김종필이거든. 근데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장도 했고 나중에 국무총리도 2번이나 했고 그랬던 분이에요. 돌아가셨죠. 한 2년 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름을 줬어. 근데 어떻게 해서 민주공화당이라고 줬냐면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미국을 롤모델이야. 민주당은 양당제잖아요. 민주당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 공화당. 그 두 개를 갖다 다 붙인 거야. 그러니까 민주공화당. 더 근사해졌는데 했던 행태는 정반대의 경우가 많았다.
또 하나 볼 수 있고 또 하나 전두환 박정희 씨보다 전두환 씨가 더 가깝게 느껴질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더 최근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 5.18 그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역사적 의의가 정해졌는데 5.18 유혈 우리 양민도 학사라고 해서 이제 되게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에게는 아픈 역사죠. 이른바 흑역사지. 근데 이 양반이 만든 당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정치학의 기본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민주정의당이야. 줄여서 민정당. 얼마나 좋아. 민주, 정의. 그죠? 어떻게 보면 우파도 아니고 좌파적 어떤 컬러가 강렬한 어떤 그런 가치인데 이분도 광주 학살과 12.12 군사 쿠데타로 했습니다. 이게 정치의 현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퀴즈는 여러분들이 맞추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87년에 개헌을 했고 아직은 이제 그 위에 개헌한 적이 없는데 대한민국 헌법의 주어, 주체는 뭘까요? 국가일까요? 국민일까요? 바로바로 나오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뭐 우리 공부들 많이 하셨네. 이게 주권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 이제 이분들 맞췄는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서 가장 핵심 정수는 헌법 전문이야. 그러니까 맨 앞에 나오는 거지. 그다음에 1장 뭐 국민의 그 기본권, 그다음에 이제 그 입법부 이렇게 나가는 건 순서가 행정부, 사법부, 중요도 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돼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인가요? 국민인가요? 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우선주의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적 가치에서 대단히 중대한 거죠. 그냥 우리가 부지불식 간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많이 해. 그러니까 나라에 불충하자거나 국가의 존엄을 폄하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것의 민주적 가치의 실체를 구현해서 봐서는 백성이 근본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라가 생기는 거고 그 안에 지도자도 나오고 역할이 분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다 모여서 할 수가 없는 물리적 시간적 제약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민주적인 가치를 실현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국민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민주 시민 교육, 그죠? 주권자, 국민 주권, 주권 재민을 그냥 외워서 또 우리 머릿속에 관념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또 우리가 어떤 사회 정책 선택을 할 때, 예를 들면 선거, 투표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갈 거냐. 예를 들면 미국 선거 같은 거 보세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중대하다. 그래서 제가 주권자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짬 나실 때 꼭 헌법 전문을 한번 꼭 읽어봐 주시길 바래요. 334자로 이루어졌는데 딱 한 문장이야. 보통 법조문이라는 게 길어. 그래서 막 어떤 때는 헷갈려. 여기 핵심이 뭐지? 이게 단문으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긴데 그래도 그 정신을 여러분들이 담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오프라인에서 다 모여서 하면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기하면 더 좋은데 정치에 대한 각각 개별의 견해가 있습니다. 입장, 어떤 의미에서 철학이 있어. 자기가 체험했거나 교수님들한테 배워서 자기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딱 한 가지이거나 확정적이진 않아. 그죠?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저는 그냥 아예 다 써놨어요.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 박스를 다 쳤을 텐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정치는 밥일 꿈이다. 왜 그러냐면 정치가 아까 두 영역으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후보자의 영역과 유권자의 영역이 있어. 우리는 대체적으로 뭐예요? 유권자지. 그죠? 유권자 중에서 후보자가 또 나오는 거야. 피선거권을 가질 자격이 있으면 뭐 대통령 입후보할 자격, 국회의원 입후보할 자격, 또 예를 들면 학생회 활동을 하잖아. 대학 시절에. 그러면 그것도 뭐 총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 할 때 기본 자격 요건이 있어. 그죠? 근데 그걸 갖추면 후보자가 될 수는 있어. 그러나 기본 바탕은 뭐 유권자야. 그 속에서 대의민주주의로, 간접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거야. 위임할 사람, 이 사람에게 우리가 위임한다라고 하는 정통성,
구성원 전체의 사회정치적 동의를 받는 프로세스를 거치는 거지. 근데 이 둘의 관계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는 정치라 함은 여러 가지 선현들의 규정도 있지만 정치라 함은 뭐야? 정치인의 전유물은 아니야. 정치인만 하는 행위가 또 정치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정치인은 우리들의 대표로 위임을 받아서 그들이 구성원들, 즉 국민이나 시민이나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거라.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으로서 기본은 뭡니까? 인간의 제일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살아있어야 돼. 죽은 건 의미가 없으니까. 삶인데 삶의 본질은 뭐야?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삶의 그 생명을 지키는 기본이 뭐냐면 의식주야. 그지? 인간이 유사이래로 쭉 살아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산력을 가지고 어떤 생산 수단을 만들고 그게 어떤 생산 관계로 변화 발전하고 등등의 역사 발전 법칙이라고 한 번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요소가 우리 삶을 이루는데 직설적으로는 의식주야.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모두가 같이 협동해서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하지만 어쨌든 그죠? 역할이 나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위임받은 사람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무가 있어?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들의 수입, 돈, 밥 문제를 해결해 줘. 대신에 뭐를 해? 우리 국민들에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내용적으로 뭐냐면 밥, 일, 꿈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게 정치의 기본이라는 거지. 그 위에 여러 가지 견해와 학설, 또 인류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말하자면 지배층, 지배 권력, 민중 권력도 있지만 지배적 위정자와 평범한 우리 사람들의 상호관계, 그게 때로는 긴장, 그게 혁명이에요. 우리의 인민이든 국민이든 시민의 요구를 잘 수행해서 본연의 그걸 해. 그러면 그냥 계속해. 그 요순 시대 같이 그때는 선거를 하지 않았지만 등 따숩고 배부른 그런 말 있잖아, 그죠? 북한식으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김일성 주석이 니밥에 고깃국 먹도록 인민을 위해서 하겠다. 니밥이 뭐냐면 이제 일본 말로 쌀밥, 그러니까 아끼바리 이런 거야. 그러니까 밥 잘 먹고 또 밥을 먹어야 사니까 등 따숩게 누워서 자고 그래야 또 노동도 하고 뭐 이런 게 선순환되니까 이게 정치라.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밥일 꿈의 관점에서 정치인도 보고 정치 행위도 판단을 해보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야 정치의 주인이 되고 공동체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정치는 이렇게 사회적 관계,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런 어떤 역동성으로 보면 저는 소통과 대통합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분열시키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아까 누구야 이 히틀러 그렇잖아. 그러니까 선전선동을 한 거지. 그래서 특정 저기를 배척을 하고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유태인 죽인 거 아니에요. 어떤 희생양을 볼모로 해서 그걸 계속 지키는 그래서 집단 최면을 걸거나 광기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시키는 거지.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교훈을 얻고 극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분쟁과 전쟁과 일상적 갈등이 사라지거나 상당한 정도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작은 통합을 넘어서 대통령은 원래 그리스어의 원어에 따르면 회의를 주재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전체를 회의를 통하여 통합하는 거야. 총화한다 그러죠. 이렇게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의견 개진도 하고 이런 어떤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거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직업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그걸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정약용 선생처럼 솔선수범을 하는 게 제일 훌륭한 리더십일 텐데 어쨌든 어떤 기제와 어떤 노력을 통해서든 통합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어떻게 나라라고 치면 조그마한 부족 국가가 아니면 전체를 하나로 모으는 게 뭐야? 대통합이지. 그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나라마다 역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발전사의 차이는 있지만 뭐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여러 측면에 전체 삶에 다 우리 삶이 정치와 정말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우리가 정치를 멀리해도 우리는 정치적인 거야. 정치적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전 정치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누가 대권을 잡고 이른바 얘기하는 권력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맹종을 하거나 그들의 졸개가 되자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변별력을 갖자는 거지. 그래서 나의 생명력을 가지고 나의 개성과 자아를 그 안에 그 프로세스에 담고 내가 어떤 구체적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보람된 삶을 사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그런 맥락에서 정치를 이해해야 남의 게 아니고 내 게 된다. 라고 생각을 저는 한다는 거고요. 예. 그렇고 이거를 그냥 진보 보수 또 시대적으로 뭐 고래적부터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중시되는 이 그 역동적인 시대까지를 전부 관통을 해서 집약을 하면 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결론적인 건데 제일 중요한 건 공존과 번영이다. 근데 어떤 공존이냐면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는 전쟁이 제일 최악의 경우잖아요.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 아니야. 그죠? 예를 들면 뭐 그건 일본 분들이라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떤 공존이냐면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죠. 근데 번영은 뭐냐면 잘 사는 거야, 행복하게. 공존을 하는 거, 공존이 되려면 지금 시대 정신을 제가 최근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18개 있는데 그중에 주요한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물어요. 이 시대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것도 당신은 왜 정치를 했느냐? 어떤 정치를 하고 싶냐? 물으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특히 현재 집권 세력, 민주진보 개혁을 주장하는 이쪽 그룹에 있는 진영에 있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공정입니다. 특히 지금의 20대, 우리의 미래인데 저도 20대를 거쳤지만 20대가 실업률에 놓여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밥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못 먹는 거야. 대학 때 등록금 내는 거 뭐 차입에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고난에 처해 있는 거죠. 실업률이 계속 높아져 가고 그게 글로벌하게. 그래서 한때 1대 99 사회가 그거예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특히 자본주의적 어떤 시장 경제를 채택하는 데가 부익부 빈익빈이 크고 차별과 억압이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공정, 달리 표현하면 정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두환 뭐 쿠데타를 해서 한 그 사람도 정의가 어쨌든 국민들한테 어필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의 제1 대재벌이 삼성입니다. 근데 거기가 가장 강조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공익과 그들이 내는 이미지 광고, 상품 광고 말고 거기 뭐라고 써 있어? 또 하나의 가족이야. 가족. 나만 배불리 먹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만큼 공정하고 정의는 소중한 가치야. 우리가 공동체에서 살아가려면 로빈슨 크루소 같이 한 개인만 존립하는 게 아니거든. 사회와 집단과 국가는.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정치의 과정인 거죠. 이게 공정한지 정의로운지 기준과 원칙에 맞는지 그걸 합의를 보는 게 사회적 합의의 총화가 뭐야? 헌법이에요. 그 진보 보수나 진영을 가르는 기준을 세대와 지역과 이런 것도 차이가 있잖아. 근데 이걸 차별적이지 않고 차이를 인정한 풍부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게 정치의 품질이고 정치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 공정. 두 번째는 평화로운 겁니다. 적대적 대립, 늘 긴장 상태에서 남북은 왜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종국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뭘 원해요? 평화적 변화. 그게 좋은 변화거든. 그러니까 6.25 같은 전쟁을 통해서 그걸 누가 원합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아니 북한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남한도 옛날에 뭐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도 있었어요 사실은. 중국도 지금의 옛날로 얘기하면 중공이지. 그것도 대만 있잖아. 같은 민족 아니에요. 근데 한쪽에서는 군사적 타격을 통해서 획득하고 싶어하는 그걸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있다고 해요. 들어보면. 근데 그걸 누가 원합니까? 그거는 죽음을 부르는 거니까. 참화. 더군다나 현대전은 이 세균전을 넘어서 뭐야 이거 핵 공멸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인류의 재앙을 그런 것이 없는 공존. 근데
하향 평준화되는 거. 옛날에 그 사회주의 경제가 막 평등이 부각이 되고 모두가 다 같이 인권이 존중되는 거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어. 근데 이게 삶의 질이 올라가지가 않는 거야. 예를 들면 그 교통과 통신, 또 생필품, 이게 삶을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잖아. 근데 이게 후져. 근데 상대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이것에 높은 도약을 해. 흔들리는 거지. 하향 평준화 no, 상향 평준화 yes. 그게 뭐냐면 번영이에요. 근데 일시적으로 이벤트적으로 좋은 거. 예를 들면 애인하고의 연애, 가정생활도 보면 이벤트 할 때는 황홀하지만 매일 이벤트를 하긴 어려워. 그러나 매일 이벤트는 아니더라도 늘 안정돼 있고 활력이 있고 미래가 있고 그걸 원하잖아요. 지속 가능한 번영. 이게 정치가 이루어야 될, 정치가가 역할을 1차적으로 하고 우리가 협동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게 그 정치고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중대하다. 근데 이제 그러면 보통 이런 얘기들을 들어요. 저도 이 분야에 종사한 지가 오래됐습니다만은 언론계 이제 29년 차인데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되게 정치적이야. 이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대단히 안타깝고 조금 과격한 일본말을 얘기하면 야마도라. 아니 정치적인 게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정치가 나쁜 게 아니지.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지이익, 독점적이거나 독재적이거나 자기 위주야. 그걸 저는 권력지향적이거나 권력적이라고 표현해. 그러면 그게 맞아. 지이익만을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러니까 교원 영색한다고 그러지.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중적이고 뒤통수 까고 협잡하고 그런 부정적 행태가 있어. 정치권에. 근데 국민이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그들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당리당략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게 정치적인 건 아니지. 그건 권력적인 행태지. 낡은 행태고. 전 이것을 단호히 반대하고요. 그리고 또 정치가 밥 먹이죠 그러거든. 그럼 정치인이 밥을 먹여주는 건 아니지만, 자, 아까 우리가 공정의 문제를 내겠어요. 정의의 문제. 근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같이 협동을 해서 획득을 한 재화와 서비스가 있어. 이거를 정치는 뭐냐면 한목적이고 균형 있게 그걸 사회적 동의와 권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재분배한다고 아마 교과서적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걸 정치가 하는 거라니까. 그냥 내가 여기 있는 쌀밥과 보리밥 중에 어떤 거 먹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삶을 지속해야 되잖아.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애기는 뭐 밥 안 주고 분유 줘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생물학적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모든 나라는 국익을 위해서 막 뛴단 말이야. 이념도 사회주의냐 민주주의 채택한 이유도 공동체 구성원의 요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더 훨씬 더 나한테 행복하고 지속 가능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걸 하는 거야. 그 제도나 그 이념을 채택을 하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거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바빌 꿈을 얘기했는데 북한의 경우는 아까 의식주 중에 북한의 문제는 뭐냐면 의식주 중에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밥 문제야. 의인은 아니야. 말하자면 옷을 못 입지는 않아. 그 정도로 가난하지 않아. 남한보다 한 25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옷 문제는 해결돼. 그것도 무슨 이만가빈 이런 데 보면 옷 때문에 저 북한 넘어왔다는 사람은 없잖아. 그죠? 밥 얘기를 해, 밥. 그게 문제야. 대한민국은 뭐예요? 무슨 문제 때문에 이 홍역을 겪고 있어, 지금? 의식주 중에. 여러분들도 집 갖고 있지 않죠? 그리고 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삶을 지속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 따스운 게 있어야 돼. 안정된 보금자리. 그걸 집이라고도 하고 가정이라고도 해. 그게 주거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야. 뭐라고 해도 일본보다 2017년 이후에 우리가 개인 GDP가 앞섰다는 등 거시지표 자료는 나오는데 보편적 다수 대중이 그 삶을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지. 집 전셋값 날리고, 그죠? 아직 집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어. 50%는 넘은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게 정치와 관련된 문제예요. 어떤 부동산 정책을 쓰느냐.
거기에 뭐가 또 연결돼 있어? 돈. 그게 뭐야? 텍스. 세금. 다 직결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먼 얘기가 아니에요. 네 얘기가 아니고 다 내 얘기야. 그리고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교활하거나 음흉한 정치가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래. 자기가 해먹기 좋아. 우민으로 만들어. 그래서 옛날에 전두환 그때 3S 정책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섹스, 스크린, 스포츠. 그쪽에 몰입하고 열광하게 해서 그 사이에 자기네는 뚝딱뚝딱 해서 국회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자기네 유리한 법 만들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는 거 뭐 어렵지 않아요. 눈 뜨면 깨는 건데 그래도 나를 둘러싼 사회에 돌아가는 것. 정치가 실행이 되는 게 행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적어도 지식인, 대학생들은 지식인입니다. 그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지성인의 어떤 역할로 올라가요. 오피니언 리더가 되는 거야. 물론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낮아. 부전자원도 없고 우리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이 됐던 강렬한 교육열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를 반석에 올려놨지만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주역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현실 정치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고 나의 꿈과 현실 정치는 무관하지 않다. 정치인의 행위만 정치라고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가 할 일들은 제가 뒤에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눈앞에 벌어진 것들 위주로만 많이 보는데 제가 이제 늘 갈 때마다 이런 얘기하는데 정치를 이해하기 쉬운 거는 드라마야. 근데 드라마는 현실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기도 하고 그 반대이기도 해요. 하우스 오브 카드 보신 분 있나요 혹시? 한번 보기를 권합니다. 적어도 정치학도거나 정치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는 분은 때로는 책 한 권, 책 10권보다 훨씬 더 오감이 열려서 감을, 그죠? 안목을 갖도록 하기도 해요. 제가 왜 트럼프라고 가로에 열고 해놨냐면 하우스 오브 카드 그 남자 배우, 여자 배우 워낙 유명한 분인데 제가 잊어먹었네. 이게 길어요. 몇 편 돼. 수십 편 되는데 최근에 대선 치르고 나서 완전히 지금 혼돈 상태 아니야. 대혼돈 미국이. 아니 미국 민주주의 모범 국가인데 완전히 그냥 직설적으로 하면 개쪽당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경제력, 군사력만으로는 안 돼요. 민주적인 리딩 국가일 때 국제사회의 주축으로 존중을 받아. 달러가 기축 통화인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려가. 그리고 중국하고 또 경쟁을 하잖아요. 또 EU가 있는 거고 유럽연합.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혼란과 그런 되게 골 때리거나 희화화된 얘기가 리얼하게 거기 나와. 그거 보면 백악관 내부의 메커니즘이나 현실 정치가 미국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상당한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꼭 봐주시기 바라고 지정생존자는 조금 이거는 되게 리얼리티하고 그냥 현실에 가깝고 지정생존자는 약간 규범적이야. 약간 계몽적인 게 있어. 근데 저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 다음에 중국 정치를 이해하려면 제가 꼭 강조하는데 사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또 우리가 동양인 쪽이어서 그런지 저게 훨씬 더 정서적인 저도 공감이 가는데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어. 올해까지인가? 올 상반기까지 CCTV, 중앙TV에서 레귤러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50분인가 했었어. 황금 시간대에. 제가 그걸 다 봤는데 일부의 테마는 미완의 책사,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책사, 이렇게 뭐 컨설팅하는 거야. 그 다음에 2부는 최후의 승리자야. 이 사마이는 삼국지 여러분들 보셨죠? 삼국지라는 거. 그러니까 삼국지는 꼭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인류의 슬기로운 인간 생활의 집대성이라고 보면 돼요. 뭐 전쟁이 무협지니까 그런 면에 더 재미있고 인간의 극적인 요소가 평화적인 시기보다는 전쟁의 시기에 훨씬 더 잘 드러나. 강렬하거든. 극적이고. 근데 그 내용이 기저에 깔린 건데 저 사마이는 누굴 얘기하냐면 사마중달이라고 하는 자를 얘기해. 여러분들은 제갈공명은 들어봤죠? 제갈량이라고 하는 아주 최고의 브레인으로 중국 역사에. 그래서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거긴데 유비, 관우, 장비 들어봤잖아. 이 삼형제의 도원결여 쪽. 근데 이쪽 위주로만 봐서 사마이를 의외로 모를 수가 있어.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약간 인의적, 성리학적 관점이라 이쪽 중심인데
중국 실용주의적 관점, 미국에서 얘기하는 프래그마티즘 관점. 오늘날 중국을 이해하려면 저쪽에 서서 봐야 돼. 왜냐? 중국이라는 나라 최초로 통일한 건 누구냐면 유비가 아니에요. 사마이라고 하는 책사. 자웅을 거려. 이쪽에 유비 쪽에 제갈공명이 있고 조조 쪽에 누가 있어? 사마 중달이 있는 거야. 결국은 자웅을 겨루거든. 근데 인간사 결국 뭐야? 생명력이 중요해. 오래 사는 사람이 더 장땡이야. 오래 사는 사람이 더 뭔가 할 수 있는 찬스도 있고 답을 낼 수도 있잖아. 제갈공명보다 더 오래 살아요. 그리고 집념. 이 사람한테 배울 건 인내인데 삶의 자세로도 작년에 이제 우리 동국대학교 출신 선배 중에 철학과 77학번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있어요. 이제 저보다 선배라 이제 전화가 왔어. 원내대표 할 때. 이번에 한 3일인가 휴가를 가는데, 여름 휴가를 가는데, 책을 하나 소개해 달라고 하더라고. 볼만한 거. 그래서 제가 리얼 토크를 얘기해. 형 무슨 휴가까지 가서 책을 봐. 제정신이야. 이런 식 이제. 예. 그리고 제가 추천한 게 이거야. 사마이? 내가 아까 김성식 의원이라고 되게 저런 국회의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경제도 잘 알고. 김성식. 성식이 형이 아니고 김성식이 있어요. 그래서 김성식 의원도 그걸 추천하던데 책 100권보다 저거 하나 보면 형 훨씬 더 현재 형이 정치를 하는데 되게 효용성 졸라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알았어 이제 중국은 공자가 있잖아. 공자의 사상이 이어져요. 사마이, 모택동, 시진핑까지 도광량에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인내의 화신이야. 그리고 계속 뭔가를 추구하는 거야.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가 누구냐면 제가 퀴즈도 내는데 계속 하는 놈이야. 자기 생명력이 있을 때까지. 그럼 그 현대 사회에 올수록 이룰 확률이 커요. 옛날에는 개천에 용나기도 어렵고 원래 천민이면 어려워. 예를 들면. 근데 지금은 다 주권자잖아. 평등한 세계 시민이고. 그래서 그걸 꼭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다음에 랑야방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되게 이제 책략도 쓰고 뭐 어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정치의 속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서 봤던 것 중에 아까 이제 이 얘기를 쭉 했고요. 당대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이름이 누구죠?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너 누구요? 문소인? 문장인? 크게 얘기해요. 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바로 앞에는 누구죠? 네, 박근혜 대통령, 미스박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 앞은 또 누구야? 이명박. 최근에 다시 빵에 갔죠. 그 앞엔 또 누구예요? 누구? 노무현. 자, 돌이켜봅시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야. 그 앞에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야. 근데 임기를 다 못 채워. 헌정사상 초유로 탄핵당해. 그래서 4년 정도밖에 못하고 빵에 가. 그럼 그 앞에 대통령 이명박. 나이가 80 다 돼서 수감돼 또 다시 빵에 가. 이게 이제 법치주의예요. 그 앞엔 또 누굽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이야. 이분은 어떻게 세상을 떠났습니까? 대단히 안타깝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게 대한민국 최근 대통령의 역사예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왜 흑역사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잃어버리고 싶은 과거 같은 거예요. 흑역사를 지켜가면 그렇다고 그러대. 그러니까 거물 흑자야 이렇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당대 대통령의 두 가지 소망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밑에 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당대 대통령은 진보적 가치를 표방하든 뭐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든 두 가지 사명. 첫째, 당대에 자기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래. 문재인 마찬가지고 그 앞에 박근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을 원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성공한 대통령을 꿈꾸죠. 그리고 엄마 아빠 박정희 전 대통령, 유경수 여사에게 당당하고 명예를 높여주고 싶어 했어 계속. 그게 첫 번째야. 당대에 누구든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 두 번째, 정권 재창출.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노선.
같은 정책과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 세력. 자기 소속 당이지 현재. 그래야 자기 이게 계속 계승 발전되니까.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빵이 안 가. 불행한 역사나 위기의 순간에 놓일 확률이 많이 줄어. 하물며 옛날에 같이 육군사관 이렇게 동기고 전쟁, 죽음을 사선을 넘나들었던 전두환,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다음이 누굽니까? 노태우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 그 후에 백담사 갔어요. 오케이?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동지가 아닌 정권이 넘어가거나 나하고 관계가 먼 저희가 되면 늘 차별화나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그걸 또 세게 역사 바로잡기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에 대통령 같이 감옥에 가고 싶겠어요. 같이 정치적 동지였던 노무현 대통령 같이 자살하고 싶은 상황에 놓이는 걸 원하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대통령 리더십을 이해하기가 쉬워. 이게 현장에서의 얘기야. 뭐 고상하게 뭐 공정의 가치가 어떻고 과정은 평등하고 그거는 어떤 정치적 수사일 수 있지. 물론 그게 소신일 수는 있으나 그것의 알맹이를 보는 게 정치학도의 올바른 정치적 태도고 사회과학적 인식 능력이다. 제가 그래서 아까 드라마 보라고 했던 이유는 그게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정보가 많이 있지. 인사에 어떻게 관여하고 누가 뭘 어떻게 하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려. 우리나라 인사는 대부분 청와대에서요. 아싸라게 얘기하면. 장관도 별로 없어. 권한이. 문제가 있지. 내각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청와대의 참모보다 중요한 건 국무회의거든. 근데 뭐 진보든 보수든 대부분 그렇게 대통령.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그다음에 돈 얘기까지만 할게요. 이 돈 얘기를 왜 하냐면 정치와 경제는 밀접합니다. 근데 돈과 정치로 가면 더 밀접해. 역대로 대부분 불행한 대통령이었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그거는 이념적 격돌이나 진영 간의 싸움도 있지만 돈 문제와 연결돼 있어. 부정부패 비리. 그게 블랙머니라고 해요. 김근태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어요. 무지하게 성공한 분은 아니지만 많이 사람들한테 호평도 받고 했던 분이야. 양심적이었다고. 근데 그분이 정치자금 받았다고 또 고백도 해가지고 또 고난에도 처하고 했는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최고의 정적은 누굽니까? 정치적으로 적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되게 심사숙고하는 햄릿형이야. 한참 고민하다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대답을 했어. 뭐라고? 정치자금입니다. 그만큼 돈 문제가 심각해. 우리나라 고비용 정치 구조거든. 그것도 과거에 저기도 김대중 대통령 훌륭하다는 평가도 받았지만 홍삼 트리오라고 아들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이게 홍삼 트리오야. 그 아들 뭐 빵에도 둘이나 갔다 오고 또 김영삼 대통령 아들 소통령 김현철은 어떻게 됐어요? 김영삼 대통령 재직 시에 현직 대통령인데 빵에 가. 노무현 대통령은 뭐 더 얘기하기가 뭐 안타깝고 애잔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저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명박도 이상도 그게 다 돈과 관련돼 있어.